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 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 투자 시의 세금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요새 오피스텔 투자 많이 하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 투자와 더불어 세금 문제도 같이 짚고 넘어가셨으면 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할 때는 취득, 보유, 양도 이 세 단계의 세금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먼저 오피스텔 취득할 때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관계없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는 거죠. 부수적인 세금까지 따지면 4.6%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서울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부산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 취득하려고 해요. 서울이 조정대상 지역이고 부산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했을 때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이기 때문에 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4%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건데,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 과세 대장의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오피스텔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취득하려고 해요. 근데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에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로 봐서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했다면 그때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이때는 1주택을 취득한 걸로 봐서 1에서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유 시의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우선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분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는데 단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했지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 보유하신 분들 중에 토지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하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가 돼서 과세가 되겠고요. 종합부동산세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돼서 6억 원 공제가 되고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겠고,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면 11억 원까지 공제가 되면서 1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다른 주택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중과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주택의 판단을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한데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 시설이지만 세법에서는 비록 공부상 주택이 아니지만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것을 주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실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를 주택으로 봐서 과세한 사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거나, 두 번째로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전입신고는 불가하다라는 내용을 넣었거나, 구청에서 재산세를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봐서 재산세를 부과하였더라도 실제 주거용이라고 한다면 주택으로 봐서 양도세를 계산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피스텔 투자 시의 세금 정리입니다. 취득, 보유, 양도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세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취득 시 첫 번째로 오피스텔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무조건 4%의 취득세를 적용받는다. 부수적인 세금까지 합치면 4.6%의 세금을 적용받는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두 번째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을 시킨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서 다른 주택 취득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고요. 보유할 때의 내용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종부세 폭탄에 유의를 하시길 바라고요. 양도할 때는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세법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세정회계법인의 김비석 회계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 세금 문제라던가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댓글 맨 위에 상담 양식을 작성하신다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피스텔 투자할 때 세금 부분도 잘 한번 챙기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